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 21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국가유공자와 관련한 언론보도 사례를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37년 소방관 재직 중 희귀병 발병 원인 불분명해도 국가유공자라고 되어 있고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희귀 질환에 걸려 퇴직한 소방관이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공무 수행과 발병 사이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 국가유공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네, 대구고법 행정일부는 소방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A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이 항소심에서 2심입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1심은 졌네요. 1심에서는 패소했고 원심을 깨고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 A씨는 지난 1977년부터 소방관으로 재직하던 도중 지난 2004년 손해 위축증에 걸려 뇌병변 3급 장애 등급 판정을 받고 보행 장애 등을 앓게 되었다. 그는 병에 걸린 이후에도 소방관으로 활동했으나 지난 2014년 야간 당직 중 쓰러졌으며 더는 근무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에 명예퇴직하게 됐다. 퇴직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소방장비가 열악했던 1970에서 80년대에 반복적으로 화재 현장에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던 탓에 병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대구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냈다. 반복적으로 화재 현장의 유해 물질의 노출, 반복적으로 화재 현장, 화재 진압이라고 하는 직무 수행에 화재 진압이라고 하는 고유의 소방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하던 중에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재 진압입니다. 화재 진압이라고 하는 직무 수행 중에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질환이 생겼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구보훈청은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병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서 이것이 핵심 쟁점인데요. 직접적인 원인. 그래서 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보호, 재산 보호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위한 직접적인 직무, 이와 관련한 이런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국가유공자인 것이고, 직무하고는 관련이 있지만 국가수호 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재산, 생명 보호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직무인 경우에는 보훈보상 대상자, 그러니까 재해부상 군경이 되는 것이고, 직접적 관련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공상군경, 국민의 재산 보호나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라고 인정이 되어지면 공상군경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국가유공자냐 보훈보상 대상자냐 이게 갈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접적 원인, 직접적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훈청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대신 보훈보상 대상자에는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A씨가 받은 이 상해 질환 또는 이 질병은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쳤다라고 하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때문에 그런 것은 인정이 되지만 국가 수호 또는 국가의 안전보장, 그 다음에 국민의 생명 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냐, 그렇게는 보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보훈청의 주장은. 그래서 보훈보상 대상자, 재해부상 군경에는 인정은 하지만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는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라고는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 벌어졌는데 1심에서는 이제 그 보훈청에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A 경우에 이제 원고니까 패소가 된 겁니다. A 씨는 재판 당시 자신이 해병대 출신으로 공무원 임용 때까지 매우 건강했으며 가족력이나 유전적 요인도 없었다며 해당 질환은 화재 현장에서, 이게 중요한 거죠.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위한 거죠. 거기에서 이제 발생한 유해 물질 및 열에 장시간 노출돼 발병한 것인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구보훈청의 결정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언론보도 이 내용 그대로만 보면 이해가 조금 어려운데요. 이 논점도 좀 다소 벗어나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인정은 되는데 그 인정되는 것이 그 직무가 아까 말씀드린 직접적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하다가 질병이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유공자 공사국에는 인정하지 않지만 보훈청에서도 인과관계 인정하는 겁니다. 보훈 대상자 재부상 군경에는 인정이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직무가, 이 A씨의 직무가 국가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재산보호 생명 재산 보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1심하고 보훈청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2심 재판부는 뭐라고 했냐면 A씨가 해당 질병에 걸릴 만한 유전적 요인이나 가족력이 없고 유전적 요인이나 가족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대 의학이 손해 위축증 발병 원인을 못 찾고 있지만 발병 원인은 뭐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해 화학 물질 흡입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발병 원인으로 추정되는 점. 왜냐하면 화재 진압 현장에서 이렇게 갔고 화재 진압 현장 때문에 이런 것이 발병했다고 추정이 되고 그것 이외에 달리 이러한 것들이 발병할 만한 다른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해 화학 물질 흡입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발병 원인으로 추정이 된다. 왜냐? 화재 진압 현장에서 그런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공무 수행과 질병 발병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은 부당함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확하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고의 공무 수행과 질병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미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보훈 보상 대상자 재부상 군경은 인정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 공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1심하고 또 보훈청에서는 이 공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 이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라고는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1심에서 패소가 됐고 보훈청에서도 거부가 된 것이지 이것이 인정이 공무 수행하다가 이런 그 질병이 발병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2심에서는 이 공무가 국가의 수호, 국가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화재 진압 현장에서 유해 화학 물질로 인해서 그러한 질병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그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다 라고 인정을 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그런 내용들은 잘 없는데요. 어떻든 쟁점은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접적 관련성이 있느냐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느냐에 따라서 둘 다 인과관계는 인정이 되는 건데, 그래서 국가유공자 요건이냐 보훈 보상 대상자의 요건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심에서는 국가유공자 공상공경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시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대댓글이나 별도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